예,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유한양행이 1조 4천억 원의 폐암치료 신약을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죠. 유한양행 기술 이전 이슈의 의미를 짚어보고 또 제약바이오주의 반등 모멘텀이 될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이부의 정희영 기자, 증권부의 조영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번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조 4천억 원이면 단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최대 규모인데 이것도 시장에서도 꽤 놀라웠었던 규모거든요. 한번 팩트부터 전해주시겠어요? 네. 존슨앤존슨의 자회사인 얀센 바이오테크의 비소 세포 폐암 치료 신약인 레이저티닙과 그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총 계약 규모는 12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에 계약금만 5천만 달러, 560억 원이고요. 이후 임상 진행 과정에 따라 그 단계적 기술료, 마일스톤이라고 하는 이 단계적 기술료를 12억 500만 달러, 1조 3,255억 원을 받게 되고요. 여기에 그 레이저티닙이 상업화에 성공하게 되면 매출의 규모에 따라 두 자릿수의 경상 기술료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신약 기준으로는 국내 제약업계의 사상 최대 규모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왜 단위 신약 기준이냐? 뭐 이런 게 강조를 하냐면 계약 건수로 보면은 그 2015년 한미약품과 사노피가 맺은 그 퀀텀 프로젝트 기술 이전 계약이 39억 유로, 우리 돈으로 4조 9,915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퀀텀 프로젝트는 그 지속형 당뇨 신약 3개를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패키지로 기술 이전한 거기 때문에 단위 신약 기준으로는 유한양행의 레이저티닙의 기술 이전이 가장 계약 규모가 큰 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 대단한 기술 수출 성과가 난 건데 이제 또 앞으로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 수출했다는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시장성을 가지고 여기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느냐일 텐데 레이저티닙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술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의 글로벌 임상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이거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지금 이제 레이저티닙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임상 2상 단계에 있습니다. 유한양행은 올해 연말까지 임상 2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인데요. 이후 글로벌 임상 3상은 얀센이 맡게 되고요. 국내 임상 3상은 이제 유한양행이 맡게 되는데 업계에서는 임상 2상 결과와 분석 등을 거치고 나면 내년 2분기에는 임상 3상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로서는 이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시장에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매출 같은 경우 보면 9억 5,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조 원 정도를 올렸는데요. 세계적인 블록버스터로 꼽히고 있습니다. 일단 레이저티닙이 임상에서는 그 타그리소보다는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병이 낫는 환자의 비율, 환자의 객관적 반응률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냈는데 임상 1상에서는 그 환자 객관적 반응률이 64%였습니다. 근데 타그리소는 51%였거든요. 근데 임상 1상에서 그 용량을 달리하면서 환자 반응률을 봤는데 240mg을 투여했을 때 환자 반응률이 86%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타그리소 임상을 보면 임상 3상까지 했어도 72%로 끌어올리는데 그쳤거든요. 예. 그래서 레이저티닙이 일단 임상에서는 좋은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타그리소를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의 가능성을 보였다라고 평가받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임상에서 좋은 결과를, 지금과 같은 좋은 결과를 갖게 된다면 향후 상업화됐을 때도 타그리소의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빼앗아 갈 거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타그리소의 연매출이 1조잖아요. 여기서 시장 점유율 10%만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1,000억 원입니다. 예. 국내 제약사 중에서 단일 품목으로 이렇게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약은 없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굉장히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과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봤고요. 저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할 텐데 그럼 이번에는 주식시장에서의 반응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어제 기술 수출 소식이 있기 3, 4일 전에는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는 리포트가 나왔었는데 며칠 지나고 나서 갑자기 기술 수출 소식이 들려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 그리고 기관 투자자 다 놀랐던 것 같습니다. 어제 상한가 기록했죠?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어제 장 시작 전이었죠. 그때 유한양이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예. 그러자 이제 장 시작과 동시에 유한양행과 유한양행 우선주가 동시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모양인데요. 이게 3분기 실적이 뒷걸음질 치면서 주가가 급락세를 거듭했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 주가 방향이 완전하게 반전된 겁니다.
이게 또 유한양행으로부터 총 기술 수출 금액과 경상 기술료를 일부 지급받게 되는 오스코텍도 급등했습니다. 계약금 규모는 이게 비교적 작지만 총 계약 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는 점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유한양행 13% 급등하고 있고 우선주는 뭐 조금만 더 탄력받으면 상한가 다 진입을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 시장 반응 보면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좀 투심이 회복되는 모습이었잖아요. 어땠습니까? 네, 일단은 유한양행 외에도 이번 달에 기술 수출을 맺은 기업이 몇 곳 더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 1일 앱클로는 위암과 유방암 항체 신약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바이넥스도 1일에 항체 바이오시밀러 기술을 수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당시 두 기업도 두 자릿수로 급등했는데요. 그러니까 특이한 점은 이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수출 계약이 이어지자 다른 바이오 업체에 대한 투자 심리로 살아났다는 점입니다. 이 신약 개발에 나선 기업의 경우 유한양행 사례처럼 이 대규모 딜, 빅딜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이제 그동안 바이오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가 다소 침체됐었는데 이게 이번 기술 수출 계약을 시작으로 모멘텀이 다시 형성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정말로 모멘텀으로 삼을 수 있을지 업계와 시장의 분위기와 전망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업계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이번 기술 수출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좀 이걸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 발판으로 삼을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 한미약품 이번 기술 수출 사건 이 이슈를 통해서 앞으로 국내의 제약 바이오 기업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술 수출이 유망 기술을 가지고 있는 바이오 벤처와 그리고 자금력과 경험이 풍부한 대형 제약사가 협력하는 즉 오픈 이노베이션의 성공 사례로 꼽힙니다. 예. 이 레이저 티닉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유한양행이 그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신약입니다. 이후 오스코텍과 유한양행이 공동 개발을 진행했고요. 이번에 그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하게 된 겁니다. 앞서도 언급이 됐는데 이 기술 수출을 통해서 총 계약 금액뿐만이 아니라 경상 기술료도 오스코텍과 유한양이 4대 6, 유한양이 6을 갖는 거죠.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벤처도 이런 기술 이전을 통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는 그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문가들은 이 기술 계약 금액에 좀 집중을 포커스를 맞췄었는데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서 봤을 때도 이게 빅딜에 해당한다. 많은 돈을 준 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만큼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신약 개발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높게 평가받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한편에서는 저 취재하면서도 재밌었던 것은 그 업계에서는 이제 글로벌 1위인 유한양행이 그 1위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했다라는 이렇게 표현도 쓰더라고요. 네, 이게 왜냐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었지만 도입 신약, 그러니까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약을 가져와서 판매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네. R&D에 좀 인색하다라는 평가도 많았었는데 그 이정희 대표가 선임되고 나서부터 R&D에 투자를 하게 되고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전략을 통해서 빠르게 R&D 역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술 수출 성과까지 내면서 매출뿐만 아니라 그 R&D 역량도 이제 높이 평가받게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R&D 가지고 예전에는 한미약품이랑 그래서 뭐 비교도 당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굵직한 성과를 내면서 좀 한 가지 숙제는 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서의 전망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유한양행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해서 더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이게 증권업계에서는 좀 나눠서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예. 일단 유한양행의 기술 수출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게 얀센이 신약 개발 의지를 보인다는 점과 임상 3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추가 마일스톤을 받을 가능성도 높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는데요. 이게 다만 일각에서는 이게 센티멘털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지만 과도한 기대감은 좀 주의해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기술 수출 계약을 맺은 기업이 초기에 손해질 수 있는 금액은 이제 마일스톤이랑 로열티를 제외한 이제 계약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외하고 기업 가치를 봐야지 로열티와 마일스톤을 모두 기업 가치 반영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인데요. 이게 또 유한양행 사례를 들으면은 아직 확정된 금액은 계약금인 560억 원이다 이런 설명인 거죠. 또 이제 증권업계에서는 기술 수출보다는 이제 임상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술 수출 여부보다는 임상을 마친 뒤에 신약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 바이오 업체에서
뚜렷하게 보여준 성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년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는데요. 이게 예. 여기서 이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면 본격적인 반등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 제약 바이오주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희영 기자, 조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